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계열사를 2곳 이상 거느린 대기업 계열의 금융그룹을 상대로 통합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시 신규 자본 확충 압력에 시달리는 기업이 나올 것이란 전망 속에 견제를 받게 된 대기업들은 구체적인 규제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발주처들이 잇따라 대규모 선작 발주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국내 조선업계들이 선박 발주 기회를 놓고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코스닥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넥슨GT와 넵튠이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부진했던 중소형 게임주가 신작 게임들의 흥행으로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점 철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달 말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드 사태를 둘러싼 임대료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포인트 1.35% 상승한 2,418.21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57포인트 오른 675.87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옵니다. 2,2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여 만에 2,400선을 다시 한번 재탈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요, 우리 대표님이 청취자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외부에서도 어디서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대표님만의 특허를 받은 기술이죠. 적정 주가를 통해서 앞으로 매수할 종목, 그리고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플러스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 안에 적정 주가 들어있으니까요. 적정 주가 잘 활용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에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주식 투자의 교과서 평택촌업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자,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의상을 보니까 정말 완연한 가을 같아요. 자, 대표님 일요일 저녁, 어제 저녁도 무료 방송 진행했다고요? 말씀해 주실까요? 네, 무료 방송을 진행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시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분이 좋았고요. 원래는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봉투 선생, 그리고 저는 9시 30분에서 10시까지 원래 30분 예정이었는데 11시 20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일요일에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기쁜 게 제가 정석 투자를 표방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교육에 자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전에서 전혀 적중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청자들이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그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론적으로나
실전에서나 거의 완벽하게 현재 정석 투자를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쉬는 게 그게 진짜 고수입니다. 단기에 큰 수익 내는 거 그거 노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뭐 노후를 책임지거나 보장은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평택촌농과 함께 주식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노후가 망가질 일은 없고요. 허무하게 돈을 날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6개월,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뭔가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혼자서 5년이나 10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매일같이 방송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김은혜 씨도 그렇고 강행군이에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강행군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꼭 이 방송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무료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어제 방송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 한 주간의 시작에 앞서서 일요일 저녁 또 이렇게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면은 월요일부터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9시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평택촌노 정우혜 대표님의 무료 방송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저녁 대표님과 인사도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정밀한 분석과 과감한 예측의 결과는 축복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축복이라는 단어가 올라왔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만 두고 보면은요, IT와 그리고 증권업종, 유통업종들이 거의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투자 전략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잘 대응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장 한마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정말 미리 아셨던 분들이라면 축복 아닌 축복이겠네요. 네, 대표님 풀어볼까요? 네, 아마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미리 답안지를 보고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 분석을 굉장히 정밀하게 하는 편입니다. 저는 굉장히 촘촘한 캐릭터예요. 뇌 구조 자체가 제가 인지 구조가 좀 특수하다고 제가 옛날에 교사 시절에 검사까지 해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는 좀 섬세한 편인데 중요한 게 뭐냐? 과감한 예측이에요. 자, 오늘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락 추세 장세에서는 확인 매수가 정석입니다. 그런데 상승 추세 장세에서는 예측 매매가 정상이에요. 왜? 어차피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그대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지금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시황 분석과 예측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8월 초순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동시에 하락한다. 그 이후에 코스닥이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건 제가 차트로 많이 설명드렸죠. 그리고 8월 하순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월 11일의 저점이었던 2310선은 깨지지 않는다. 지지가 될 거다. 그리고 9월 초에 정확하게 정중했어요.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여유 있게 매매하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는 항상 어떻게 한다?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요즘은 방송 타이틀에 그렇게 나가잖아요.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제가 부탁한 거예요. 저는 제가 주식 투자의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라인에 대해서 깨지지 않을 거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단언적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예측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회입니다. 추가 매수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9월 4일자 서울경제TV 투자 전략 들어와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긍정적이라는 게 사실 좀 웃긴 얘기죠. 왜? 날짜상으로 보면 이제 9월 4일에 그때 북한 핵실험이 전날 있었어요. 그리고 깨파락해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근데 긍정적이다. 매수하라는 소리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과정상 저는 거의 완벽했고 결과도 이제 운이 좋게 좀 작용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천만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적중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만 꼭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른 사람이에요. 제가 분석하고 예측하면 터무니없이 틀리진 않아요. 정확하게 맞느냐, 약간 오차가 나냐 이겁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두 가지가 되겠네요. 왜곡이나 변수가 나오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 적중하면 그래, 평택촌놈 역시 정확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오차가 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왜곡이나 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풀어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 성공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이거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 개인 투자자들을 관리하면서 제가 정말 깨달았던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좀 아쉽죠.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하나도 없다, 절대로 돈 번다. 자, 그럼 세 가지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노력이에요. 노력. 두 번째가 지능. 세 번째가 운수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이 노력은 성공의 필요 조건입니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은 필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 훈련을 어느 정도 받고 싶으면 이 방송 계속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요일 밤에 무료 방송은 좀 더 리얼하죠. 왜? 이 정규 방송하고 인터넷 방송하고 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터넷 방송에서는 정말 가감 없이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어떤 특수한 형태의 각종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꼭 참여하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 노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력은 이건 기본인데, 자, 두 번째가 문제예요. 뭐냐면 제가 이 개인 투자자 관리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응용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5개를 가르쳐줘도 2개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잘 판단해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지능이 뛰어나고 굉장히 사고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치밀하게 매매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좀 단순화시키라는 얘기예요. 분수에 맞게 매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정석투자, 평택촌 투자 철학이라고 하면서 뭐 얘기했었죠? 서역 분카로 서두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카멜레온처럼 매수하고 로봇처럼 매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가 사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사고력이라든가 캐릭터를 판단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 이거는 정말 제가 재미나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건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는 문제 아닌데, 이건 속된 말로 이건 팔자소관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컨디션이 좋아요. 그 10개 중에 8개, 9개 적중합니다. 그러면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한두 개 틀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뭐 분석을 잘못했든 아니면 어떤 왜곡이나 변수가 나왔든. 근데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은요, 그렇게 적중을 많이 해도 꼭 안 되는 걸 들어가요. 반대로 10개 중에 한 2개 정도 겨우 수익 나고 3개 정도는 뭐 본전치고 5개를 제가 틀릴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잘 되는 사람은 또 그 적중한 2개를 또 들어가더라고요. 하여간 희한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노력, 지능, 운, 이 3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해보시고,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3가지 중에 사실 2가지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노력은 무조건 해야겠죠? 왜? 기본 1가지는 충족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해서 여러분께 오늘 좀 재미삼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강렬하게 평택촌놈의 투자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메모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배우기도 하고 수익도 나요. 왜? 평정심이 유지가 되거든요. 서두르지 않고 욕심내지 않거든요. 근데 수익만 생각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배우지도 못하고 수익도 안 납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항상 이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주식투자 누구나 돈 벌려고 하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전에 했던 말 다시 해볼게요. 정석투자의 정의가 뭐라고요?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한다. 제가 수익 추구하고 위험 관리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얘기했죠? 위험 관리 먼저 얘기했잖아요. 딱 50대 50만 생각하세요. 위험 관리하고 수익 추구 50대 50만 생각하면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수익 추구만 생각해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주식자 처음 한 다음에 2, 3년 동안 그때 만약에 큰 손실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할 확률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이 오래되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경력은 좀 됐지만 특별하게 벌거나 날리기 없는 분들은 정말 저하고 2, 3년 동안 잘 한번 이렇게 좀 교육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요.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 내가 평택촌놈을 만난 게 내 인생의 행운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그거는 장담할게요. 수익은 장담할 수 없어도 적어도 평택촌놈한테 주식 배우면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같이 이 방송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도 헤매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많이 이 방송에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늘장 한마디와 함께 필수 팁 같은 것도 함께 재미로 붙여주셨습니다. 잘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양시장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수로 돌아오는 수급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대표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급등을 했죠. 네, 정리해볼까요? 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었죠. 저는 이 방송 출연해서 말하는 버전하고 인터넷 방송 때 말하는 버전하고 오프라인상에서 강연할 때 버전이 틀리다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거를 알고 있고 분석을 해요. 근데 저의 알고 있는 거 모두 다 전달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오늘 외국인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요? 급등했죠. 그래서 이제 초강력 상승했다. 이제 코스피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플러스는 나왔지만 오늘 코스피보다는 약간은 좀 아쉬웠죠. 탄력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이해해야 돼요. 왜? 선제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 한번 제가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보면 참 신기하죠? 참 거짓말 같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9월 5일이었습니다. 9월 5일 시가에 주식선물에 대해서 시가에 주식선물 매도 물량을 시가에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제가 반등 나온다 그랬잖아요. 급등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지수 예측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식 내적인 분석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여기서 추세 상승할 거라고 봤어요. 두 번째, 주식시장 외적인 요인, 북한 변수예요. 북한 변수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코스피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2310선 안 깨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추가할 기회다. 그래서 이게 대충 감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트렌드, 외적으로는 바로 북한 변수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다 분석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분석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런 걸 모르고서는 시장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장 정리는 일단은 제가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씩 웃고 있잖아요. 할 얘기 많은데 그냥 이 정도 넘어가겠고요. 어쨌든 오늘 좋은 마감이었다.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IT 업종들이 이끌었던 코스피 시장 정리해봤고요. 자,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는데 이어지는 내일장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대표님, 내일장 오늘 이렇게 올랐다면 내일 그대로 이어갈지 한번 눌리고 갈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 단기 조정이 나올지, 추가 상승이 나올지, 솔직히 지금은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저처럼 분석하고 과감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팽팽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창결을 보셨든, 10년 보셨든, 평택촌놈 캐릭터 알잖아요. 저는 거침없어요. 저는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잖아요. 구태의연한 상투적인 이런 내용은 전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황하지 않고. 그런 저도 내일은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내일 길게 보면 오전장, 짧게 보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판단하고 제가 서울경제TV 투자 전략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 들어오셔도 서울경제TV 투자 전략을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좀 더 그 코스피보다는 비탄력적이다. 이건 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방송은 밤 9시에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장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제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한들 장중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여러분들은 항상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투자 전략을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일장입니다. 내일장에 대해서는 장중에 또 대표님이 샘플러스 통해서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리니까요. 투자 전략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입니다. 2달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으로 262만 4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SKC입니다. 외국인 매수세 강세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자, 오늘장도 4만 원대가 넘었네요.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이슈 삼성전자가 올라왔습니다. 대표님이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넘는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250만 원을 넘은 262만 4천 원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이슈 분석해 볼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결과를 떠나서 현재 과정상 합리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맞아요. 다만 중기적으로는 보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는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관망한다거나 다른 종목을 매매하겠다. 그러면 매도가 낫겠고요. 아니야, 난 어차피 여태까지 홀딩한 거 좀 더 끌고 가고 싶어. 그럼 여러분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기서 강력한 탄력이 계속 이어지기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는 단기로 대응할지 중기로 대응할지 그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는 매도 의견이고요. 중기적으로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또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SKC가 올라왔습니다. SKC 역시 오늘장은 5% 넘는 상승세입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는 차트의 기울기를 봐서 탄력이 상당한데요. 오늘 43,400원이네요. 자, 대표님, SKC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 후반부터 가파르게 올라왔네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결국은 유동성의 힘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재매수 가격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1선 이탈하면 매수할지 61선까지 기다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요. 저도 조언을 해드리겠는데 일단 이 종목은 매도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그룹 계열의 석유화학 전문 업체입니다. 5일선을 지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는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이슈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C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CJCGV가 올라왔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관심 종목을 통해서 CJCGV 알아봤는데요. 오늘 탄력이 상당하네요. 8% 넘게 상승하면서 68,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CJCGV 올라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2, 3주 전에도 그랬었죠. 이거 그냥 홀딩하라고. 여태까지 홀딩했으면 던질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보유를 지속하고요.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정도 분할 매수인데요. 21선 중심으로 21선보다 약간 높은 가격, 약간 낮은 가격 이렇게 두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종목들이 이제 탄력받고 올라오는데 딴 거 없어요.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전기전자 전체적으로 들어올리고 코스피 지수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좋았던 업종이 뭐가 있었죠? 증권주잖아요. 그래서 증권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강연회 때 얘기했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매수하라고 제가 2번, 3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유동성의 힘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CJ, CGV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CGV는 지난번에도 보유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 자, 계속해서 보유 지속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문자로도 CJ, CGV 상담 물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앞선 CJ, CGV와는 좀 반대 흐름이에요. 고점에서 조금 이제 오늘도 밀린 흐름인데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4만 원대를 지켜냈는데요. 4만 250원에 마감이 됐네요. 대표님,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최고가 4만 5천 원에서 지금 가격대까지 좀 눌렸잖아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그냥 홀딩 하세요. 보유를 지속하는 게 나은데, 없는 분들은 그럼 언제 매수하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관망 후에 매수하세요. 무슨 얘기냐? 조금 더 기다렸다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당장 내일 매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수로 보나 뭐 여러 가지 트렌드로 봤을 때 오늘 하락한 거는 뭔가 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장대음봉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하락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비교적 큰 음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선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수급상의 문제가 있고 뭐가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일단 보유자는 보유 지속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 후 매수 관점 다시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정밀화학까지 관심 종목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코스피에서 운송장비, 자동차 집중해보자. 그리고 테마는요, 단기로는 전기차, 중기로는 미세먼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테마를 상당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코스피 운송장비 자동차가 올라왔네요. 자, 대표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기는 좀 지속적인 부분이 있고요. 내일은 운송장비 자동차 꼽아주셨네요. 네, 지금은 제가 볼 때 결과를 떠나서 운송장비 중에서 자동차 배팅이 맞아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결과보다도 과정상 합리적으로 배팅시킨다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테마는 역시 전기차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게임주 따라잡지 마세요. 추격 매수 저는 절대 안 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포트폴리오 구성된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중기는 미세먼지입니다. 9월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실제로 오늘까지 이 방송 일자는 12일밖에 안 됩니다. 12일. 그 중에서 제가 한 절반 정도를 미세먼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미세먼지는 묻어두세요. 이건 수익 날 수밖에 없어요. 장담까지는 못해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제일 좋은 대로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평가액이 뭐 작게는 20, 30%, 많게는 50% 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아마도 하반기에, 올해 남은 2017년 남은 기간 동안 사실상 이게 가장 견고한 테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급등을 한다거나 뭐 그런 측면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예요. 직장인들한테 좋으니까 이미 배팅하신 분들은 지금 함부로 던지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반드시나 절대로라는 표현은 자주 안 씁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황 안에서 합리적인 공략 업종을 또 선별을 해주셨어요. 운송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업종과 테마 잘 확인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상세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방송 중과 방송 전후로도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261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국주철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13,800원에 비중 80%입니다. 비중이 좀 크시죠? 1년 넘게 보유 중인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는 한국주철관 가격 볼게요. 9,4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오늘 올라왔음에도 일단 매수가보다는 좀 부족한 가격대죠. 대표님 정말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그리고 비중도 좀 크시고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매수가가 좀 아쉽고 또 손절 밀실행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적정주가 대비로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중기 보유하시면 되는데 언젠가는 번들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만 안타깝죠. 왜냐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ABC를 모르는 분이에요.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설명드리겠고 현실적으로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매수 가격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뭐 대응했다는 거 이걸 딱 보면 이분은 그냥 초보자예요. 본인이 5년 했는지 10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초보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초보자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서울경제TV 시청자 한 90%는 초보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여태까지 제가 100회 이상 방송하면서 얼마나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매일같이 저녁에 방송 보시고 일요일 밤에 꼭 들어와서 인터넷 방송 보세요. 그리고 자꾸 배우세요. 배운다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일단 ABC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현재 뭐가 아쉬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아쉬운지. 자, 매수 가격 자체가 이 수평선 라인 보이시죠? 여기에요. 이 동그라미 그 그림 보이죠?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수한 게 뭐가 문제였냐면 그 바로 위쪽에 네모 박스 보이시죠? 보시면 잘 보세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이 이탈했죠.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자, 보이시죠?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이 하향 이탈했어요. 그죠? 그죠? 이건 뭐냐?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거예요. 하락 추세가 시작된 종목을 중기 매매하니 돈을 벌 리가 없죠. 물론 이분이 이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거를 중기 매매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추세가 하락하는 건 단기 매매가 정석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 정석은 두 번째 치고 ABC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디 제발 교육 좀 받으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종목이 운 좋게 수익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까먹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의 속성이 그래요. 운 좋게 매수 들어갔다가 평가액이 좀 났어요. 뭐 30%, 40%. 근데 그걸 언제 던질지 몰라요. 또 욕심도 생기고요. 그래서 다시 번져올 때까지 버텼다 나중에 장 빠질 때 지쳐갖고 손해보고 던져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처음 시작해서 5년 지났을 때, 만 5년 지났을 때 번 사람 딱 5%밖에 안 돼요. 15%는 약간 손실 보는 정도. 80% 정도는 뭐 작게는 마이너스 30에서 많게는 그냥 깡통 다 날라가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일단 이 종목을 홀딩하시고 앞으로 많은 교육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높은 매수가도 아쉽다라는 말씀이시고 전반적인 투자 결정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더해주셨는데 저희 방송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또 대표님의 교육과도 함께 참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868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시노펙스를 매수가 3,800원에 비중 100%입니다. 초보라 따라잡았는데 전망 꼭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시노펙스는요, 오늘 4,190원입니다. 최근 시노펙스, 차트가 좀 탄력이 좋네요. 자, 대표님,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으셨다고 또 말씀도 해주셨고, 일단 비중도 크시지만 수익권에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을 딱 절반은 축소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절반은 던지세요. 내일. 그리고,
본전 또는 플러스 20% 정도에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투자금이 이렇게 큰 분 같지는 않아요. 초보자가 이거를 100%를 따라잡았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금액이 큰데 이렇게 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릴게요. 결과론이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이게 계속 적정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이제 모르고 그렇게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여기서 과감하게 100% 배팅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혈액형이 뭔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예, 그 구체적인 혈액형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현재 좋았는데 절대 잘한 매매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운이 좋았으니까 넘어가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의 합리적인 매매 하자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고수예요. 단기에 뭐 큰 수익 났다고 막 좀 약간 좀 까불거리고 자랑하고 그랬던 사람들요 거의 다 시간 지나보면 다 날려요. 여러분 그 15년 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 수익률 대회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입상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 봤어요? 방송이 사라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위험하게 배팅을 했는데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 나서 입상을 했는데 그 방법 갖고 계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투자 수익률 대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물론 좋은 이벤트가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약간 망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위험하게 투자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 사람은 좀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하나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엄청나게 길죠. 주식시장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10에서 한 15% 아주 우량주 운영하는 펀드가 있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관리 종목이죠. 그러니까 위험한 종목 배팅하는 펀드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한 50%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아마 거기다 어떻게 되는 다 펀드 가입할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위험한 펀드를 안 하거나 해도 이만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투자 마인드가 확실해요. 저거는 결과가 좋아서 그 펀드가 성공했는데 유사한 펀드들 중에서 깡통 나고 사라진 펀드, 마이너스 엄청나게 나는 펀드 많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우선한다는 거죠. 이게 벌써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어쨌든 항상 그거 명심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게 가장 고수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 100%에서 절반 비중 덜어내자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대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봅니다. 4577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혜태제과 식품을 22,0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셨습니다. 자, 혜태제과 식품 오늘장 흐름은요. 16,300원이에요. 손실 구간에 있으시죠? 대표님 일찍 만났어야 된다라는 그런 시청자분이세요. 지금이라도 함께하니 좋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6개월 뒤에 만나거나 1년 뒤에 만날 분들보다는 일찍 만난 거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5년 동안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외환 이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 잘해야 돼요. 5년 동안 잘하면 노후가 좀 편안하고요. 5년 동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5년까지 방송을 할지 모르겠는데 5년 동안 잘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늦은 게 아니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이분은 전형적으로 추격 매수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죠. 뭘 몰라서 추격했거나 아니면 좀 조급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자, 이까지 내려왔을 때는 일단 이거 실패한 매매입니다. 맞잖아요. 왜 그러냐? 매수 가격보다 10% 이상 밀리면 이거 무조건 실패한 매매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충 던졌어야 돼요. 본전이 안 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매수가 집착. 그거예요. 나는 본전 안 오면 못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까먹고 돈은 돈대로 좀 손해보고. 그러니까 일단 매수가 자체가 잘못됐어요. 동그라미 구간.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손해보더라도 적당히 팔아야 되겠어. 이분 어떻게 하느냐? 추가 매수하세요. 지금 가격대에서. 그리고 평균가 대비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에서 일단 전부 매수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현재 마이너스 20이다, 30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종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거 계속 홀딩하는 게 나아요. 근데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게 낫다?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낫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1억을 베팅했어요. 근데 현재 8천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원금이 1억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지금부터 막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옆으로 횡보하거나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 종목은 마이너스 20% 됐다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본인 사정이에요. 사람들은 그 매수가에 대한 원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세요. 어떤 주식을 10,000원에 1억을 샀어요. 근데 20% 떨어져서 8천만 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주식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간다. 그럼 홀딩하는 게 나은데 더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라도 매도해야죠. 그리고 다른 거 갈아타야죠. 나는 무조건 어떤 경우든 본전까지는 버틸 거야. 그건 자기 사정이에요. 시장은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초보자한테는 관대하죠. 사회 저변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든 초보자한테는 관대해요. 주식시장 그렇지 않아요. 초보자는 완전히 그냥 물려 뜯깁니다. 주식시장은 초보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절대로. 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하시고 교육도 받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꼭 대응해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혜태제거 식품 같은 경우는 추가 좀 매수한 후에 평균가 대비 10%, 또 마이너스 20%의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350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에코프로를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략과 이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은요, 37,5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수익 잘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신데, 자, 대표님,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9월 13일에 39,500원까지 갔던 주가였네요. 어떻게 좀 전략을 앞뒤로 짜보면 좋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도 후에 61선 아래에서 재매수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 같으면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매수 잘한 거 절대 아닙니다. 수익 났다고 잘한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화면 보시면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거 완전 도박한 거고요. 여기서 매수했어도 잘한 건 아닙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미화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랬죠. 이 종목이 워낙 타격 좋다 보니까 지금 더 간 건데 운이 좋은 거예요.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 했잖아요. 21선 아래나 최소한 근처.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이거 네오박스 구간. 이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운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셔서 돈 벌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은 절대로 이런 패턴으로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워낙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매수 타이밍 좀 잡아보셔서 그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매도 이후에 61선 아래에서 재매수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666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차를 14만 3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저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세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현대차 오늘장 흐름 볼게요. 오늘 13만 7천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손실 구간이 있으신데 대표님께 이 안부 문자도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현대차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좀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중에 인터넷 방송을, 음성 방송을 하루에 3시간 이상 합니다. 3시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또 1시간 하잖아요. 그리고 잠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그리고 뭐 자랑은 아닌데 담배를 하루에 3갑 이상 펴요. 근데도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났어요, 건강.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 보셨던 분들 다 놀라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 관리 철저하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린 거는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신이 나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합니다. 손절 10% 또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약간 평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전에서 매도했다가 뭐 한 3%든 5% 다시 내려오면 매수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매수해서 개별주 같은 경우 7, 8%, 우량주는 2, 3% 정도 확실하게 밀린 종목은 본전은 일단 매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습관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칼같이 저점에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맞아요.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 걸 잘해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에서 어떻게 돈 버습니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남들이 다 아는 거, 그거 갖고 어떻게 돈을 버습니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남들은 잘 모르는 거, 그리고 남들은 잘할 수 없는 거, 그걸 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상태니까 없는 분들은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공략 업종 설명해 주실 때도 운송장비 자동차 말씀드렸잖아요. 매수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단기적 접근 가능성도 열어두시라라는 말씀해 드렸고요. 손절 10%, 본전 매도, 재매수에 대한 의견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건강한 기운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정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같이 이런 에너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정영 대표님 일요일 날에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이죠. 일요일 저녁 9시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통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장에 관해서 또 대응 방법까지 함께 도와드리니까요.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까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